이번 주 나온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지금 보면 섹터상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장에서, 뭐 지금 저 실시간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환율은 뭐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침에 뉴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악재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애플 아이폰을 사용할 딱 그걸 타이밍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한 거지. 결국은 무슨 애플이 타겟이었겠어,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 그지? 애플이 타겟이라기보단 미국이 계속 규제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이제 어디서부터 징조가 나왔냐면 사실 그 중국 방문해가지고 8월 말과 9월 초에 중국을 방문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이름이 이렇게 저 그거 안에 여하튼 그 거기에서 회담의 성과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뭐에 그 회담 끝나고 나서 뭡니까? 그 전에 올려놓은 모양이다. 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에 뭐 채찍갈 게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거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는데, 그게 8월 말 9월, 여튼, 그 정도다고 한다면, 분명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관계가 안 좋아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애플을 아이폰 출시에 맞춰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할 때 중국 화웨이의 휴대폰을 공개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중국을 규제를 해도 우리는 뭐 큰 영향이 없다는 걸 과시한 거 아니야. 영향이 있어야 미국한테 읍소를 하게 되는데 영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흐름을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러먼도 상무장관이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중국에게 채찍을 가할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는 거고, 그에 뒤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랜다. 애플에 대한 이 공무원들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 그게 이제 애플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와 연관된 뭐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사실 애플 폰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 대한민국 이 OLED라든지 뭐 이 부품, 기판 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반도체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SK 하이닉스의 칩이 들어갔다. 그죠? 저 회사는 아니라고 그래. 자기네가 거래한 적이 없다. SK 하이닉스가. 그러나 거래하지 않았으면 그게 어떻게 들어갔겠냐고.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은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요소수와 관련된 이런 수출 중단 지시. 그런데 사실은 요소수와 관련돼서 오늘은 비료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뭐 테마성이고 조비나 뭐 경농 뭐 이런 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2021년에 요소수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심한 흐름을 보여줬잖아. 10,000원짜리가 뭐 10만원까지 화물차들이 난리치는 그런 상황에 나름대로 수입선 다변화를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 여튼 이러한 악재에서 볼 수 있는 건 미중 관계의 악화지.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그죠? 내년도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그죠?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는 가운데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라인에서 미국이 또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관심일 텐데, 중요한 건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에서는 섹터가 전부 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그죠? 지금 그나마 성장 쪽 라인 부분에서 남아 있었던 뭡니까? 의료 AI, 그리고 이제 로봇, 자율주행, SDV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는 시세 부분인데,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추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거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꺾이고
그죠? AI, 의료 이쪽이 꺾여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다른 쪽 섹터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거라고. 의료, 비료 쪽 라인 부분이 뭐 그건 테마성이니까 논외로 치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 건데 그게 뭐 연속성을 세게 가질 거라고는 보진 않아. 그런 흐름이라면 결국 전체 시장 판에 있어서 반도체가 죽고 롱숏 펀드의 흐름,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막 6% 올라갈 때 뭐 다른 쪽 섹터들은 전멸한 걸 보듯이 삼성전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죽고 반도체 그리고 다른 여타 성장 섹터들이 죽는 흐름이라면 그 반대에서의 성장 섹터는 뭐냐? 그게 이제 바이오 쪽 라인하고 2차 전지 쪽 라인이지, 그지? 그런 흐름의 섹터 연관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바닥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의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실적 관련 섹터들이 대부분 121 이평선까지 약세를 보였다. 그거는 실적주들은 원래가 그래. 상승이 거칠게 올라온 이후에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 일정 정도 쉬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 보여줬다가 다시 실적 타이밍이 오면 세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지금 JYP라든지, 그죠? JYP는 2, 4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해서 좀 상대적으로 더 세게 떨어진 거고, YG나, SM,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의 다 마무리한 거고, 송배전망도 거의 마무리되는 흐름이고, 그죠? 거기에 방산이나 또 건설 기계 쪽도 그런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깨고 어제도 깨고 오늘도 깨고 이러면서 시장이 약세일 때 공매도가 어제 세게 2차 전지를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다른 쪽 라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섹터, 주 흐름을 갖고 있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튼 애플 문제는 LG이노텍이라든지 IT 전반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 저 칩이 하이에 사용했다는 것도 IT 반도체에게는 우호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그쪽이 죽어나가면 에코프로의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타이밍에 온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100만 원 깨졌다 에코프로가 해보니 에코프로 역시 박스권 하단 부분에 들어온 거라고. 에코프로 98만 원 요 라인이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지. MSCI 리밸런싱으로 붙잡아 놓고 있었던 가격 라인을, 그죠? 딱 하고 나니까 요 박스 하단 라인까지 딱 들어와 있잖아. 그지? 여기가 얘의, 지지 라인이라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가지, 그지? 여기서 얘는 또 뭡니까? 상대적으로 올라온 폭이 크고, 그죠? 올해. 그러니까, 대주주 가세 요건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라인이지. 얘가 떨어지는 MSCI 이후 리밸런싱 이후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뭡니까? 다른 애들을 같이 양극재 라인에서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퓨처엠이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가 2% 내려올 때 얘기했지만 그네가 내려왔을 때 얘네들은 벌써 121평선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자리가 크지 않다는 거야.